아마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와, 58세에 15억이면 은퇴 준비 끝난 거 아닌가? 혹은 교장까지 했는데 왜 굳이 미국 이민을 갔을까? 은퇴를 앞두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면 더더욱 마음이 흔들립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어느 정도 자산도 모았고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 2막을 살아도 되지 않나 싶을 때 말이죠. 그런데 막상 은퇴를 생각하면 설렘보다 불안이 먼저 옵니다. 이 돈으로 정말 끝까지 괜찮을까? 지금 사는 방식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더 행복해질까?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58세 교장, 15억 들고 미국 이민?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라는 사례는 바로 이런 고민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실패담도 아니고 무작정 말리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 문제다. 이분은 평생 교직에 몸담았고 교장까지 오른 분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퇴직 후 연금도 안정적인 편이었죠. 거기에 그동안 모은 자산이 약 15억 원. 주변에서는 다들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겠네요. 이제 편하게 사셔도 되겠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달랐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고 한국 사회에서 은퇴자의 삶이 너무 단조롭고 답답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민이라는 선택지가 떠올랐습니다. 영어도 어느 정도 가능했고 자녀도 이미 독립한 상태였고 무엇보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은퇴 후 삶을 환경만 바꾸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미국 이민 생각보다 훨씬 다른 현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이분은 집을 정리하고 생활비와 투자금, 비상자금을 포함해 꽤 여유 있게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철저한 준비처럼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 부딪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째, 사회적 역할의 상실입니다. 한국에서는 교장 선생님이었지만 미국에서는 그냥 58세 이민자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중요한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처음 12년은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문화가 신기해서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이 커졌다고 합니다. 둘째,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입니다. 15억 원이면 한국에서는 꽤 안정적인 노후 자산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의료보험이 문제였어요. 작은 병원 진료 한 번에도 부담이 컸고 보험료는 매달 고정비로 빠져나갔습니다.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를 체감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이 점점 커졌다고 해요. 셋째, 인간관계의 벽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말이 통하는 문제를 넘어서 정서와 유머, 미묘한 거리감을 포함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섞이려고 노력했지만 깊은 관계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는 날이 많아졌고 그럴수록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라는 생각이 반복됐죠. 결국 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다. 이분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보지 않았으면 평생 궁금했을 겁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제 인생의 중심은 거기 있지 않더군요. 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고 남은 자산은 처음보다 줄었지만 완전히 망가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간과 에너지를 꽤 소모한 선택이었죠. 대신 얻은 건 명확했습니다. 은퇴 후 삶은 장소가 아니라 구조와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이었어요. 비슷한 고민을 했던 다른 사례들. 여기서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은퇴를 앞두고 비슷한 선택을 고민했던 사례는 꽤 많습니다. 사례 1. 60세 대기업 임원 출신 어씨. 어씨는 퇴직 후 동남아로 장기 체류를 선택했습니다. 생활비는 확실히 저렴했고 날씨도 좋았죠. 하지만 2년쯤 지나자 건강 문제가 생겼고 믿고 맡길 의료 시스템이 없다는 불안 때문에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플 때 바로 기댈 수 있는 게 중요하더군요. 사례 2. 55세 자영업 은퇴 B씨. B씨는 해외 이민 대신 국내에서 전원주택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로망 그 자체였지만 1년이 지나자 외로움이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후 지역 봉사활동과 작은 강의 일을 시작하면서 삶의 만족도가 확 올라갔다고 해요. 장소보다 할 일이 중요했던 거죠. 사례 3. 62세 공무원 은퇴 C씨. C씨는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은퇴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무기력증이 왔고 결국 예전에 하던 업무와 관련된 컨설팅 일을 주 23회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는 쉼이지 멈춤은 아니더라. 은퇴 준비, 다시 생각해 볼 포인트. 이 사례들이 공통으로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첫째, 은퇴 자금은 충분하냐보다 어디서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15억이라도 한국에서의 체감과 해외에서의 체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관계와 역할이 없는 은퇴는 생각보다 빨리 무너집니다. 돈이 있어도 할 일과 사람 관계가 없으면 삶의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셋째, 은퇴 후 삶은 실험이 아니라 단계적 전환이 안전합니다. 이민이든 귀촌이든 장기 체류든 완전한 단절보다는 돌아올 수 있는 선택지를 남겨두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은퇴는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다. 58세 교장, 15억 들고 미국 이민이라는 선택은 무모해서가 아니라 너무 솔직한 욕망에서 출발한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그 욕망을 받쳐줄 준비가 돈 위주였지 삶의 구조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했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아플 때, 외로울 때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질수록 은퇴 후 삶은 훨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찾는 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